다음에 이거 스포츠 혁신의 공고나 프로세스입니다. 이 점은 교육부나 이거 혁신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찬조금, 뭐 주중 대회 참가 금지, 주말 대회 전화, 뭐 다 좋아요. 근데 찬조 비용, 학부모 비용 각출 지원금 금지, 불법 창조금 금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학교 운동부 운영 및 대회 학부모 비용 각출 지원 관련자 엄중 징계하고 학교장 책임 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 지도자 문제는 빠지고, 자, 하나 일개 들어볼게요. 혁신이 사람들한테. 일개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대학 교수를 떠나서 일반, 교원이 일탈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총장이 징계를 받아요? 아니, 그리고, 단위학교 뭐 얘기합시다. 어떤 영어 선생이 자기 일탈행위를 해갖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책임 학교장이 책임집니까? 그 일탈행위를 있던 그 담당 교사만 책임지잖아요. 근데 운동부는 왜 형평성에 어긋난 일을 하십니까? 운동부에 문제가 생기면 왜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러니까 학교 운동부 없애려고 그러죠. 이게 매뉴얼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도자들하고 저녁을 먹으면 이런 얘기 했어요. 당신네들 문제 다른 거 어렵고 생각하지 마시자. 이 세 가지만 정리하면 되겠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무슨 운동부에 일탈행위가 생기게 되면 학교장한테 책임 묻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동등하게 정부가 얘기하는 게 평등한 사회에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운동부가 문제가 생기면 있게 되면 왜 학교장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두 번째, 임정지도 맞아요. 임정지도를 할 때, 왜? 이거 별 문제 없어요. 정과 부를 나눠주면 돼요. 정. 담당 교사, 코치 하시면 되죠. 그럼 업무 분담을 하면 되죠. 사장에 따라서 오늘은 당신이 하고, 오늘은 뭐 지도교사가 하고, 오늘은 코치가 하고, 분담을 하면 되죠. 명시하면 그때그때 달라고 교사는 안 가도 되고, 이건 코치한테 모든 걸 다 몰빵 박습니까? 이 문제 정리를 하셔야죠. 세 번째, 징계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교원은 교육공복의 징계령에 의거해서 성실 위반에 해당하는 이거의 법 룰로 따져서 징계를 준다는데 코치는 무조건 잘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매뉴얼을 갖고 무슨 체육 정책이 발휘가 되겠습니까? 이래서 좋은 선수가 발생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서울시에서 만든 매뉴얼, 이거 다 대동소이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책자를 만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장학사들이에요. 주무관도 있고, 보게 되면 어떤 노무사도 있네요. 체육교사도 있고요. 그런데 체육 지도 어느 구석에 봐도 체육 지도자는 빠져 있어요. 학부모도 빠져 있고.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 다 빠져 있고, 자기네들 지도교사, 쉽게 얘기해서 교육 공무원만 입어도 매뉴얼을 짭니까? 그러니까 매뉴얼이 이꼬라지인데, 어찌 엘리트 체육을 탓합니까? 이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는요, 우리나라 체육 축제 엘리트 체육 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구탄하고 욕지가리한다, 성폭력만 얘기하시고, 이런 디테일에 대한 문제점 한번 파악하셨어요? 당신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교사고 너희는 코치야, 이런 형평성이 어긋나는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체육적인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 점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쉽게 해서 징계 규정, 두 번째, 임장지도 문제, 세 번째, 무슨 문제가 운동부에 문제가 생기면 왜 학교장에다 책임을 지는 거. 이 문제 세 개 문제가 간단하게 이 세 문제만 정리가 되면은 우리 이 매뉴얼 자체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 점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집중 분석을 하고 또 체육 관계자들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야구포럼이 올해부터 체육 학술단체로 변모한다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매뉴얼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가 NGO 단체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계속 제시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학술단체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체육학계 인사들과 이렇게 의논을 해서 이 문제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학술단체 하면서 세미나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야구포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12년에 제가 했었는데, 제가 뭐 생각하는 건 뭐 그동안 뭐 한국야구신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태까지 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국내 최초라고 생각을 하죠. 2010년 11월에 대한민국 100년 역사상 최초로 리틀 초 중고 야구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2011년 이후부터 고교 해외 전지훈련을 관철시켰고, 고교야구 주말리그 개최 소문져서 그때 교육부 찾아가서 좀 개선해야 된다고 했었고, 특히 또 서울시 학생 선수들한테는 임의 배정을 도입을 시켰고, 그리고 베이스볼 아카데미 폐강 운동을 했는데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야구협회 서로 온라인 발급 이것도 투쟁을 해서 관철을 시켰고요. 제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엔지오 생활을 하니까 벌써 10년 되니까 이제 개선된 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매뉴얼 자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학술단체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계몽 활동 계속하고 하면서 이 매뉴얼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립과 목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방향은 철저한 회원제로 해서 학술 세미나 개최해서 국내 저명한 체육 인사를 초대하여 현 정부 정책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지도자 차별화 세미나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반기 정도가 되면 저서도 학생 야구사 장학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은 연관 회비 운영을 철저한 회원제로 하고, 비회원과 차별성, 그 다음에 유소년을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학생 야구선수 지도자 학부모 협회가 대상이라는 얘기를 언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매뉴얼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간섭을 못하죠. 왜냐면 지도자들은 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게 되면 학교장한테 좀 밑보이게 되면 좀 자기 또 안위가 걱정이 되니까, 그런 점에 되게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거봐 옛날 10년 전에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예, 공부하고 스펙을 쌓으려고 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패배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죠. 하여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훌륭한 지도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이 사람들을 위하는 걸 떠나서 우리 학생 운동선수를 위해서 학술 NGO 활동하면서 이런 문제점 하나 둘씩 관철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의 성동원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